스틱 베이트 꿀전드 영상 같이 보시죠. 아, 뭐야 이거? 우와! 예스! 예스! 와, 시원하게 때린다. 부어. 안녕 친구. 와, 야, 놀랬잖아. 야, 놀랬어.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 이 크지도 않은 녀석이 엄청 시원하게 때리네요. 아, 여기 들어올 때 작은 입질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친구가 좀 귀가 작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몇 번 액션을 더 줘도 캐스팅이 이어져도 별로 특별한 반응이 없어서 아, 이동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캐스팅에 진짜 시원하게 뿌악 하고 터졌습니다. 얼마나 시원했던지 참신하면서 나이스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경천 저수지고요. 경천 관광농원 쪽, 흔히 양파와 포인트라고 하죠. 그쪽에서 나오는 새물이 유입돼서 지류를 이루고 그 지류가 본류랑 합쳐지는 위치에서 한 마리 낚았습니다. 아무래도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고기가 본류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류 쪽으로 쭉 스틱 베이트를 밀고 나면서 스틱 베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바로 스틱 베이트. 뒤에 한 마리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스틱 베이트입니다. 비가 살짝 오네요, 여러분. 아, 이 여름날 아침에 이렇게 비가 딱 내려준다는 건 타버터 더 열심히 던지라는 얘기죠. 전 타버터 여러 가지 루어들 좋아하지만 이렇게 비가 내릴 때는 버즈 생각도 좀 나고, 그리고 개구리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타버터 루어들 다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버터 루어라고 하면 역시 스틱 베이트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러니까 꿀팁 패스를 하기까지, 토너먼트 선수가 되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게 또 스틱 베이트 아닌가 싶습니다. 또 꿀팁 패스가 스틱 베이트 맛집이잖아요. 아시죠? 워낙 명장면들이 많으니까 야마토 리뷰도 있었고 스틱 베이트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도 정말 멋있는 장면들, 빡빡 치는 장면들 많이 찍어서 여러분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OSP 스텝이 된 다음에는 야마토에다가 시그니처 컬러 딱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덕에 여러분들과 아주 즐겁게 나눠 쓰고 있어요. 조금 전에도 그 컬러로 낚아냈죠. 요즘엔 좀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또 곧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여튼 저한테 누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이영근 선수는 어떤 루어가 가장 좋나요? 내지는 좀 극단적으로 마지막 베스 한 마리를 낚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 낚겠습니까? 혹은 한 마리만, 한 가지 루어만 가지고 낚시를 평생 할 수 있다면 뭘로 하겠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그냥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이런 스틱 베이트로 낚시를 하겠다. 그게 최고다. 그 얘기를 늘 했거든요. 라이징! 멀다. 제가 스틱 베이트를 좋아하는 건 아무래도 이 눈으로 보는 눈맛이 있으니까. 이 낚시 자체가 그렇잖아요. 시원하게 팍 치는 게 있고 쭉 끌고 들어간 다음에 하는 훅셋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좀 얕은 곳에서 물다 보니까 멋진 바늘터리도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제가 스틱 베이트라고 대답을 하고 나면 꼭 그 다음 오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이영근 선수는 어떤 스틱 베이트 좋아합니까? 저는 진짜로 야마토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OSP 스텝이 되기 전부터 가장 좋아하는 스틱 베이트고, OSP 스텝이 되고 나서는 정말 원 없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덕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컬러도 있고 하니까. 그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 스펙2 모델을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런 질문을 또 하고 나면 당연히 이어지는 질문이 있어요. 매번 이 질문이 이렇게 3단 콤보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영근 선수 말고 다른 프로 선수들은 어떤 스틱 베이트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주죠. 어떤 스틱 베이트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선수들은 몇 가지 스틱 베이트로 좀 갈리고 그 스틱 베이트를 고르는데 몇 가지 선택이 딱 있더라.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비거리입니다. 멀리 던져줘야 돼요. 두 번째는 멀리 던져지고 나서 정확하게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멀리 있는 핀포인트를 접근하지 않고 공략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얕은 데 있으니까 아무래도 멀리서 던지는 게 유리하잖아요. 얕은 데에서 이루어지는 낚시의 특성상 멀리 던지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접근 안 하고 낚아내는 게 유리하니까 당연히 멀리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확하게 안 던져지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캐스팅성으로 대변할 수 있는 스틱 베이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내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에버그린의 샤워블로우즈라는 제품이 발군인 것 같아요. 비거리는 뭐 야마토도 뒤지지 않지만 그 캐스팅의 정확성이라는 것에서는 샤워블로우즈가 좋습니다. 근데 그럼 이영구 선수 왜 그거 안 쓰세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꼭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샤워블로우즈하고 제 낚시 스타일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샤워블로우즈도 정확하게 던져지고 멀리 던져지지만 저는 유난히 그 루어를 썼을 때마다 챔질을 하면 저는 고기를 잘 맞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중요한 경기를 그렇지 적이 몇 번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야마토는 좀 가느다란 훅을 써서 그런지 먼 거리에서도 훅셋이 잘 되는 장점이 있죠. 그럼 두 번째가 뭐 정투성이라면 세 번째 조건은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선수들이 쓰는 루어들을 이렇게 보면 소리가 좋은 그런 스틱 베이트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몰릭스의 슈퍼사운드라는 제품이죠. 최근 들어서 뭐 박기현 선배가 되게 멋있는 경기를 하면서 멋있게 히트를 시킨 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름부터 슈퍼사운드잖아요. 그래서 슈퍼사운드라는 루어들도 프로 선수들은 많이 사용을 해요. 이건 확실히 소리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에 비해 이마가츠 트라이론이라는 루어도 있어요. 이것도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거는 많이 사용들을 안 합니다. 왜냐면 슈퍼사운드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에버그린의 샤워블로우즈나 아니면 OSP의 제가 사용하는 야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론스급 스틱 베이트이면서 훅이 3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트라이론은 훅이 2개밖에 없어요. 소리는 정말 크지만 훅이 2개밖에 없어서 조금 훅셋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소리가 큰 게 필요할 때에는 슈퍼사운드를 많이 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거리, 두 번째는 정투성, 세 번째는 소리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다냐?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야마토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턴각입니다. 턴각. 이 스틱 베이트의 주요한 액션은 폴링도 아니고 제일 많이 입질이 들어오는 액션은 이렇게 탁탁탁탁 끊어 쳐줄 때 나오는 워킹도 독이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평평평평, 그러니까 강아지가 폴짝 약간 눈밭 같은 데 뛰거나 풀석 같은 데 뛸 때 약간 이렇게 뛰잖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다 해서 워킹 더 독이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워킹 더 독이 잘 나오는 스틱 베이트 1타는 야마토입니다. 이 야마토는 이 머리 부분에 센터보드라는 부품이 있어가지고 이 워킹 더 독이 액션이 줄 때 거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물이 걸려가지고 반대쪽을 이렇게 돌려주거든요. 슉슉. 그렇기 때문에 같은 구간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 액션을 줄 때 가장 워킹 더 독이 많이 나오는 스틱 베이트라고 하면 바로 야마토인 거죠. 스틱 베이트 관련해 갖고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영구 선수는 어쩜 그렇게 스틱 베이트가 살아있는 것처럼 퍽퍽퍽퍽 하고 움직이나요? 이건데 아니 같이 낚시 간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너는 진짜 정말 저 액션을 잘 준다 이건데 사실 그 핵심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좀 티가 나는 다른 구성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턴각이 좋은 루어를 써요. 야마토가 턴각이 좋죠. 그래서 지금은 야마토 주니어 스펙2를 사용하고 있는데 턴각이 좋습니다. 일단 턴각이 좋은 루어를 쓰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굵은 나일론 라인을 쓰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굵은 라인을 쓴다는 건 그만큼 라인이 늘어나는 게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움직임을 루어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그리고 나일론 라인은 가라앉거든요, 여러분.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가느다란 라인보다 굵은 라인이 조금 천천히 가라앉아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그 조그마한 차이를 벌려내서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정확한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캐스팅을 해놓고 나일론 라인을 깊숙이 한참 동안 스테이를 줘서 가라앉힌 다음에 움직여보면 이 친구가 이렇게 물속으로 쳐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없이 하기 때문에 이런 라인발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로드발도 있습니다. 그 비밀을 제가 오늘 또 영업 비밀을 다 얘기해보면 제가 사용하는 이 로드는 지금 스탠드아웃, 이건 69 미디엄 헤비 투피스 모델이에요. 이걸 사용을 하는데 이유가 이 로드가 빳빳합니다.
로드를 빳빳한 걸 사용을 해야 정확한 움직임이 또 전달이 돼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툭 쳐줬을 때 라인은 그래도 안 드러나고 있는데 로드 끝이 훅 하고 먹어버리면 내가 원하는 만큼 사실 움직임을 전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빳빳한 로드 그리고 굵은 나일론 라인을 사용을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비밀은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죽도록 치세요. 연습만이 생명입니다. 진짜 이거를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특유의 템포와 리듬 딴딴딴딴 이 리듬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손에 익히고 나면 좀 잘 됩니다. 그럼 이제 랑린이 친구들을 위해서 워킹더독 액션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턴각이 좋은 루어와 굵은 나일론 라인 그리고 이렇게 충분한 파워의 빳빳한 로드가 준비되어 있다면 다 준비는 된 건데요. 원리는 정말 단순해요. 우리가 루어를 캐스팅을 하면 이 친구는 임의의 위치로 떨어질 거예요. 대충 아무렇게나 방향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액션을 줄 때 살짝 톡 쳐서 끌으십시오. 그러면 앞에가 이렇게 저항이 있게 생겼거든요. 좋은 스틱 베이트들은 대부분 다. 그리고 저항이 없더라도 여기를 엄청 유선형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툭 치면 한쪽으로 휩니다. 한쪽으로 휘어요. 그래 놓고 나서 그 다음번 액션에 좀 더 강하게 툭 쳐주면 이렇게 돕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액션을 줄 땐 살짝 톡 다음에 툭 이런 식으로 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길게 스테이를 줬을 때 갖는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이 이렇게 가라앉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루어가 이렇게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를 길게 준 다음에는 한번 톡톡 쳐주는 거예요. 톡톡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멀리 캐스팅을 하고 착수가 되면 라인을 이렇게 살짝 감아서 팽팽하게 만들어주고 톡 치면 한쪽으로 돈다고요. 그 다음에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치면 저렇게 슝슝슝슝슝슝 하고 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뭐 딱히 그런 다른 특별한 움직임들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길게 스테이를 주는 가끔씩 그리고 또 짧게 스테이를 주는 가끔씩 그리고 연속적으로 톡톡톡톡톡 폴짝 하고 오는 저 리듬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액션을 주는 방법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 뭐 당기는 거 알겠는데 그럼 로드웍은 어떻게 해야 되냐? 로드는요 위로 들고 치셔도 되고요 밑으로 놓고 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라인을 팽팽하게 놓고 이렇게 짧게 탁 이런 느낌으로 끊어 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 이게 좀 과하면 루어가 튑니다. 그걸 생각을 해서 과하지 않게 루어가 튀지 않을 만큼 루어가 물 위에서 구르지 않을 만큼 과하지 않게 톡 쳐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방에 분명히 어느 쪽을 한쪽으로 돌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저항을 기준으로 물이 이렇게 걸리니까 반대쪽으로 휙 하고 도는 워킹 독이 나옵니다. 여기라고 여기. 그렇지. 예. 여지 없죠. 예. 여지 없습니다. 예. 거의 얕아서 힘은 많이 못 쓰는데. 오. 땡큐. 아까 그 친구인 것 같아. 여기서 라이징 했던. 얘는 조금 더 그만합니다. 예. 네, 한 마리 낚았습니다. 베스 귀엽네요. 제가 선 캐스팅 후 라이징 해가지고 이 친구가 안 물면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멀지 않아서 야마토의 좀 특징이죠. 한 자리에서 이제 턴각이 좋기 때문에 여러 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간이지만 여러 번 움직임을 줘서 입질을 받아냈습니다. 역시 스틱 베이트로 낚는 베스가 기분이 정말 좋아요. 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스틱 베이트의 기본적인 움직임인 워킹 더 독에 대한 걸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어지간하면 등을 안 보여드리지만 등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로드웍이랑 이런 걸 좀 동시에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
뭐 저 루어가 분명 이렇게 일자로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아무 방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툭 쳐주면 저희 눈에는 물이 퐁 튄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한쪽으로 휘었어요. 그런 다음에 딱 당겨주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갖고 되게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주시거든요. 릴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로드로 탕 첫 번을 당겨서 턴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탕 이걸 하면서 계속 루어가 앞쪽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라인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템포를 기억한 다음에 탕 치면서 릴은 그냥 생겨난 슬랙 라인을 감아준다. 출렁 줄이 띠용 하는 느낌만 날 수 있게 나머지 줄들을 감아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임을 주면 저렇게 멋있게 워킹 로독이 딱 옵니다. 그런 다음부터는 낚아내는데 필요한 건 몇 가지가 없죠. 첫 번째, 이렇게 꾸준히 워킹 로독을 줄 수 있는 근성 더하기 물 거라는 희망.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들처럼 베이트 피쉬가 얕은 연안에 이렇게 왕창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스가 여기 있진 않겠죠. 여기 있으면 제 눈에 보일 테니까. 그러니까 베스가 보면 저기 연안선에 몰려 있는 베이트 피쉬들 뒷선에 있을 거다. 살짝 깊어지는 구간이 있거나 거기에 뭔가 입질 받을 수 있는 바위나 나무나 그물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저 안에서 분명히 내가 낚아낼 수 있을 거야. 저 위치에서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대로 넘겨서 캐스팅을 한 다음에 워킹더 도구로, 연속적인 워킹더 도구로 쫙 끌고 와서 내가 입질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곳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성과 희망으로 지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지나와도 입질이 없다면 이렇게 살짝 세워놓는 거죠. 살짝 세워놓으면 이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짧은 스테이와 긴 스테이를 섞어가면서 움직임을 준다면 그 스테이를 보고 먹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또 베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요령 그리고 이런 센스가 있다면 충분히 낚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해가 뜨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제가 좋아하는 스틱 베이트 낚시를 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피디닝이 끝나가기 때문에 얕은 곳에서 베스들이 쭉 빠져서 더 이상 낚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스틱 베이트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좋은 스틱 베이트의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초심자들을 위해서 어떤 구성으로 대충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워킹 로독 제가 등짝을 보여드리면서 워킹 로독 탁탁탁 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근성과 희망, 그리고 고독한 셜로우의 승부사의 어떤 그런 집념을 갖고 스테이를 줘라 이런 이야기도 제가 했는데 제가 지금 경영랜드에 빠져 있어가지고 여름만 되면 병이 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독한 셜로우의 승부사가 할 수 있는 스틱 베이트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이거 내가 다 안다. 요즘 우리 꿀팁 베스 형들이 또 너무 이 채널을 오래 보다 보니까 다들 낚시를 잘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 새로운 거 없냐? 있습니다. 또 없겠습니까? 제가 또 그동안 이게 쌈짓돈 이렇게 싹 또 꼽으쳐 놓은 게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 오늘 낚시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제가 오늘 왜 평소에 좋아하던 야마토 스펙2를 쓰지 않고 야마토 스펙2 주니어를 썼는지에 대한 걸 캐치해내셨다면 더 이상 보지 말고 다음 영상 보시고요. 캐치 못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수면이 조용할 때에는 이거 말고 원래 사이즈죠, 그냥 야마토 정도 되는 사이즈는 좀 부담을 준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기가 이건 너무 큰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나왔던 대상어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에는 오늘 좀 사이즈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걸 쓰면 어떨까, 이런 두 가지 판단에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낚시터의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바람이 불고 그래서 수면이 어지럽고 그리고 고기들이 피딩을 하고 정신이 없으면 야 나 여기 있어 라고 어필할 수 있는 크기가 큰 오리지널 1온스급 야마토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좀 더 어필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 레틀이 들어있는 스펙2를 투입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해지면 다운사이징을 하는 거죠, 주니어로. 그러면 아무래도 얕은 데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조금 뭔가 잘 못 때릴 때, 그리고 고기가 사이즈가 좀 작아서 뭔가 망설임이 느껴질 때
그리고 뭔가 수면이 조용해서 조심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다운 사이징을 하면 확실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면이 어지럽고 뭔가 분위기가 부산하고 그러면 큰 친구를 써서, 그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어도 정확한 움직임이 구사가 되는 오리지널 사이즈 이론스급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뭐 조금 액션이 조금 어설프게 나오더라도 충분히 어필이 되겠다. 뭐냐면 수면이 너무 잔잔하고 베이트 핏들이 좁은 공간에 모여 있으니까 그럴 때에는 이렇게 작은 스틱 베이트 야마토 주니어 스펙 2를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정도를 다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은데 레틀 없는 친구, 작은데 레틀이 있는 친구, 큰데 레틀이 없는 친구, 큰데 레틀이 있는 친구, 4가지 정도를 다 구성할 수 있는 게 야마토라서 제가 또 이렇게 입맛대로 하는 걸 좋아해서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뭐 또 없냐? 있죠. 또 영업 비밀 또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리면 제가 한 가지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작은 스틱 베이트를 사용하는 상황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얕을 때예요. 여러분, 그 스틱 베이트가 헛방이 되게 많이 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런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수심이 되게 얕습니다. 얕을 때에는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때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때리고 들어갈 때보다 헛방이 잘 나요. 잘 먹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얕을 때에는 또 작은 걸 사용하는 게 꿀팁입니다. 아시겠죠? 내 건 옆에 때리던데, 내 건 먹고 못 끌고 들어가던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사이즈를 좀 작게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말고 뭐 또 없냐? 그 정도까지는 나도 알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낚시를 잘하는 분들과 갔을 때만 딱 티가 나는 그런 걸 말씀드리면, 낚시를 가서 스틱베이트 탑워터 낚시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열의 아홉이 이렇게 던져요. 잘 던진 것 같은데, 그쵸? 멀리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입질 받으려고 하는 데를 넘기겠다라는 욕심에 멀리 던지는 데만 신경을 쓰거든요. 이렇게 던지면 착수음이 큽니다. 풍덩 하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스틱베이트가 탑워터 루어잖아요. 입질이 들어오는 게 수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보다 고기가 있는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아요. 얕은 공간에 고기가 있을 때 하는 낚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착수음을 줄이는 캐스팅을 하는 게 조금 더 내가 입질을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캐스팅 했던 것처럼 이렇게 머리 위로 붕 하고 던지지 마시고요, 약간 사이드로 던져서 탄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일단 낮게 날아갈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서밍을 해서 착수하는 순간에 속도를 줄여서 수면에 탁 떨어지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낫나? 이렇게 영업 비밀을 다 알려주면 내년에는 뭘 찍나? 근데 또 내년에도 쌈지에 여기 뭐냐, 이거 뭐냐, 바느질 구멍에 있는 먼지까지 탈탈 털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끝난 줄 아셨죠? 제가 큰 고기 스틱 베이트 빠바박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쉬운 마음에 준비해봤습니다. 꿀팁 패스 스틱 베이트 꿀전드 영상 같이 보시죠. 부끄럽다. 모르겠어. 근데 베슨 이거? 우와, 뭐야 이거? 때리는 거 봤어? 나 뭔데 이거 뭔데? 우와, 뭐야 이거? 일단 베스는 아닌 것 같아. 와, 베스 맞아. 근데 입에 안 물었어. 잠깐만.
드랙을 못 줘. 브러쉬가 너무 많아.